F-117 나이트호크는 미국 공군이 로키드 마틴의 천재 특수설계팀인 스컹크웍스에 의뢰해서 개발한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별명은 쏙독새라는 뜻의 나이트호크라고 불리우며 또는 그 특유의 형태 때문에 외계인 스텔스기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F-117을 외계인으로 착각해 경찰 및 군에 신고하는 사건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나이트호크의 개발은 극비리에 진행되어 F-19라는 거짓 형식명을 공개해 정보교란을 노림은 물론 정보 누출을 줄이기 위해 시험 비행을 밤에만 실시한다거나 개발이 진행되던 기지에는 다른 제식기종인 A-7D의 운용으로 철저히 눈가림했고 이런 국방부의 낚시는 효과적이어서 기밀을 성공적으로 유지한 기체였습니다. 1급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스컹크웍스는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F-117 기술을 그려놓은 머그잔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기수가 나와 있다는 이유로 머그잔이 1급 기밀로 지정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 먹고 나서 컵을 금고에 넣고 자물쇠로 잠궈야 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F-117이 가진 독특한 모습은 스텔스 능력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데 따른 필연입니다. 즉, 필요 이상으로 각진 후퇴입과 다이아몬드 형상의 동체를 가지고 레이더나 폭탄창들을 모두 기체 내부에 수납 그리고 레이더 흡수용 특수도료를 사용해 RCS를 0.01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쓰인 RAM은 140km 밖에서 레이더에 걸릴 수 있는 수준의 물체를 23km 밖에서 겨우 포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걸출한 능력을 자랑했으나 내구력이 좋지 않아 출격할 때마다 새로 도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미군이 보유한 모든 소련제 레이더와 자국의 전투기 레이더에 걸리지 않았으며 오제기, 3조기 경보기와 지대공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최소 사정거리까지 접근해야 겨우 잡을 수 있었습니다. F-117의 스텔스 능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스텔스 성능만은 한참 뒤에 생산된 현존 최강의 전투기 공중 지배자 F-22 랩터와 대등 또는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F-117A 나이트호크의 등장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 실전 사례를 살펴보자면 1989년 파나마 침공작전에서 첫 실전 데뷔, 이후 1991년 걸프 전쟁에서 전 세계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심지어 100여 대의 전투기가 대규모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하고 달려들었다 실패했던 이라크의 원자력 발전소를 단팔기로 파괴해내는 기염을 토했으며 1271회의 단독 야간 출격으로 2000톤 이상의 레이저 유도 폭탄을 바그다드에 투하하였는데 놀라운 것은 단 한 대의 손실도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귀신같이 나타나 상대의 대공망을 농락하며 폭격을 가하는 신출귀몰한 F-117A의 능력에 사람들은 외계인을 고문해 만든 전투기라고 불렀고 적국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무적 신화를 써 내려가던 F-117A였지만 1999년 3월 27일 미국의 스텔스 신화에 급브레이크를 건 F-117A 격추 사건이 일어납니다. 1999년 3월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코소보 작전에 투입된 F-117A 일대가 세르비아 대공 미사일에 격추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미 당국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미 공군은 초기에 엔진이 멀쩡하니 대공포로 격추된 거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현재까지 확실하게 알려진 격추 과정은 F-117이 SA-3에 의해 격추되었다는 것입니다. SA-3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20km, 단거리 미사일이므로 세르비아가 F-117을 먼 거리에서 정확히 확인한 다음 노리고 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전쟁이 끝난 뒤인 2005년에 USA 투데이에서 당시 F-117을 격추시킨 세르비아 측 방공포대의 지휘관과 인터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군사기밀이므로 정확히 어떻게 F-117을 격추시켰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언급하였습니다. 1. 나토 연합군은 통신 보안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교신 내용도 암호화하지 않아서 쉽게 감청이 가능했으며 심지어 폭격 경로까지 추적 가능했다. 2. 나토 연합군의 전파역 추적 및 대레이더 미사일, AGM-88HARM 등을 피하기 위하여 무성기 및 전파를 사용하지 않고 지상통신선을 사용했고 부대 간 통신을 위하여 도보나 차량을 이용하여 연락병을 보내기도 했다. 3. 적 전투기에 대해 공격 시 최대한 전투기가 미사일 포대에 접근하였을 때 기습적으로 레이더를 사용하여 근거리에서 공격하였고 레이더 사용 시간을 줄여서 적 전투기가 회피기동할 틈을 주지 않는 한편 다른 나토 연합군 전투기가 레이더 위치를 역추적하여 반격할 틈을 주지 않았다. 방공포대 지휘관의 말들과 더불어 현재 알려진 바로는 유고에서 코소보 전쟁 직전에 개량형 SA-3을 직접 개발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본래 SA-3는 레이더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별도의 TV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SA-3은 지상 관제소에서 적기를 추적하며 미사일이 지령유도 방식이기 때문에 미사일 자체에는 탐색기가 붙어있지 않고 지상 관제소만 레이더와 탐지거리는 더 짧지만 스텔스기 상대로나 전파방해 환경하에서도 쓸 수 있는 TV 카메라로 적기를 추적 및 요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베트남전 당시 미군의 전파방해에 의해 SA-2가 종종 먹통이 되면서 SA-2부터 SA-6까지 대부분의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에 붙어있는 기능입니다. 세르비아는 이 TV 카메라를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령상 카메라로 바꾸는 한편
더 정확히 추적이 가능하도록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장착하였고, 코소보 전쟁 직전에 이러한 업그레이드 키트를 해외 수출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즉 F-117은 먼 거리에서 레이더에 의해 추적당하다가 격추당한 것이 아니라 하필 SA-380 포대 바로 옆을 지나가다가 이 열영상 카메라를 이용한 공격에 기습적으로 당한 것입니다. 실제로 미사일 포대에서 불과 13km 떨어진 지점에서 격추당했습니다. 정말 SA-3을 세르비아가 주장하듯 일부러 F-117이 단일 길목에 배치해둔 것인지, 아니면 미 공군이 주장하는 운 좋게 배치한 것인지는 현재로서도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F-117A는 스텔스 성능과는 별개로 느린 속도로 인해 한번 식별이 이뤄지면 천하무적 괴물 F-117A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린 꼴이 되었습니다. 이후 F-117A는 2차 걸프전에도 투입되어 위력을 선보였지만 많은 유지비용과 운용에 부담을 느낀 미국은 2008년 전격 퇴역을 결정하였고 2010년 10월 스텔스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애리조나에 보관 중이던 F-117의 전 기체를 파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몇 기를 제외하고는 철저한 감시 속에 폐기되었습니다.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F-117A 격추 사건으로 이미 중국과 러시아의 스텔스 기술이 퍼진 뒤였습니다. 특히 중국은 F-117A 추락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현지 농부들이 수거한 잔해들을 비싼 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한 최초의 스텔스기 F-117A는 단 한 번의 격추 사고로 인해 오명을 남겼지만 그 이후 퇴역하는 그날까지 더 이상 격추당한 F-117은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세계 최초의 스텔스기라는 점이 큰 의미가 있는 기체로 나이트호크는 아직까지 전설로 불리우고 있습니다.